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장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글로벌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한 주기 때문에 국내 시장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관련돼서 시장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월요병을 날려주실 두 남자 바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이무학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리브라더스랑 함께 달려볼 텐데 월요일 이번 주에는 뭐 FOMC도 그렇고 CPI 지표도 그렇고 글로벌 지표들 좀 볼 게 많습니다만 한마디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현 전문가님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 오늘 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네, 아주 마음에 드는 장이었습니다.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장이나 목요일장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었고요. 뭔가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특정 종목들, 강한 섹터 테마 이렇게 움직임이 좀 없었고 네.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시원하게 쭉쭉 뻗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나왔는데 오늘은 뭐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들어가는 것마다 좀 쭉쭉 뻗어주는 그런 야, 느낌? 이런 장 좋아하시죠? 네, 살짝 조정받으면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네. 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 종목만 잘 고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우리 이주현 전문가님께서 또 주특기로 잘 보여주신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네. 이런 시장에서 우리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늘 강의랑 방송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은 좀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좀 쉬어가는 네. 장세였죠. 아무래도 FOMC나 또 CPI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준 발언들이 좀 있겠죠. 결과물들이 또 나옵니다. 뭐 이번 주가 아주 오랜만에 좀 빅 이슈데이 맞습니다. 위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다 클 것이라 예상했는데 뭐 변동성 크지 않았고요. 물론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했지만 우리 방금 이주현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꽤 뭐 괜찮았습니다. 대형주가 안 간다라고 해서 뭐 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늘은 다 쉬었어요. 지난주에는 뭐 IT 안 가면 자동차, 뭐 조선, 철강, 기계 이렇게 순환매 돌아왔는데 오늘은 순환매가 딱 단절됐습니다. 대신에 네. 코스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외국인 강세였죠. 매수가 네.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번 주는 대형주 좀 갇히고요. 좀 가다 놓고 이렇게 중소형주 쪽 또 말랑말랑한 종목들이 순환 저희가 이런 장세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특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수가 막 100포인트 올라간다고 수익 나대요. 그죠? 이렇게 시장이 중소형주로 좀 매기가 쏠릴 때 또 우리 방송 종목에 집중한다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특히 이번 주 종목들 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팀 전문가님들의 주특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시총 상위주들은 쉬어갔지만 좀 더 크기가 작은 중소형주들은 톡톡 튀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그런 톡톡 튀는 종목들을 잘 잡기만 하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특히나 이번 주 준비해 주시는 종목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두 분께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직한 월요일팀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노란톡 내내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두 분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챗 GPT와 관련돼서 훈풍을 입고 오른 오늘의 첫 번째 종목 SK네트워크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가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투자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9.03% 오른 채로 5,31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신고가 골든벨을 올린 종목 SK네트워크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코멘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챗 GPT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임학 전문가님 올트먼 왔다 갔다라고 적어주셨고 뭐 줬다 뺐다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 땡큐 쌤. 뭐 영화 제목인가요? 아니요, 샘 올트먼이잖아요. 아, 그래서 쌤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가 올려줬으니까 아, 고맙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겠나. 아, 당연히 고맙죠. 네, 그렇죠. 관련돼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고마움을 표시해 주셨으니까 네.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로 올라서 이 주주분들은 좋을 텐데 네. 뭐 앞으로 더 오를지 뭐 왜냐면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요, 이제 그 와서 단독으로 이렇게 면담을 했던 사람은 최 회장님 그러니까요.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SK 그룹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을 통해서 뭐 초거대 AI 쪽으로 이제 또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반도체 쪽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그 AI 반도체 뭐 이렇게 뭐 재작년부터 이미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면담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SK 네트워크만을 봤을 때는 지지리도 그 회사가 돈 잘 벌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잘 벌고 하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좀 상승 추세로 시장 반등하면서 만들어 놨던 그런 부분에서 불이 살짝 붙어 있었는데 와갖고 기름을 갖다가 팍 얹어주고 그렇죠. 한 그런 케이스가 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불길이 더 번질까요, 그러면? 저는 좀 번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보시면 이제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던 요 하락 트렌드는 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 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랬어요. 아, 그렇죠. 뭐 AI나 네. 로봇이나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연초에 이제 막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다 네. 이제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분할로 저점 매수를 추가 매수. 노려본다라면 이미 주가는 뭐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조정 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했을 때 지금 뭐 시가총액이 1조 2,500억이거든요. 네. 않아요. 영업이익이 대략 한 2천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한 2조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호텔 사업이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던 네.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악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렌트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정 시 오늘 거래량이 꽤나 크게 터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한 2, 3일 정도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 차분히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 뭐 AI 이슈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고점에서부터 좀 기다리셨던 분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그 부분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불이 붙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학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 텐데 왔다가 갔어요. 갔어요. 네, 이슈적으로 보면 소멸된 게 맞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분이 만났다고 해서
해서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누가 왔다 가는 거는 뭐 얼마든지 있는 일인데 뭐 MOU 체결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를 만난 것 자체도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의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든 램지가 우리나라 와서 예산 전통시장 갔다가 간 느낌. 여기 그래도 음식이랑 연관이 있긴 이거 있잖아요. 있긴 여기 왜 갔지? 네. 굳이 왜 갔을까? SK 네트워크스 상사 업체예요. 아까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저평가가 돼 있냐면 네. 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방산이 비롯해서 뭐 AI도 있지만 뭐 반도체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상생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 순환면에 계속 도는데 얘가 하는 업체들 보시면 뭐 중고폰 리사이클링도 하고요. 물론 SI 사업도 하지만 스피드메이트 이것도 운영하고요. SK매직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이긴 한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긴 한데 네. 이게 뭐 딱히 이렇게 뭐 시장에서 매력적이거나. 순환매를 탈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아주 애매한 지주사격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이 가기는 저는 이 전기차 쪽으로 봤거든요. 전기차 충전소. 그래서 SK 네트워크스가 신세계 INC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I 통합업체들이 시스템 통합업체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네. 롯데정보통신도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인프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충전소 쪽으로 많이 먹거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여기를 챗GPT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저는 뭐 만났다고 해서 뭐가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손회장 넘어와서 뭐 만나고서 가서 뭐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승은 뭐 반갑긴 하지만 네. 저는 이 종목 이쪽보다는 좀 충전소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기관 매수가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요. 하루도 안 빼고 들어오고 있죠, 그죠? 좋은 건가요? 좋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이 수급은 뭐냐면 자사주예요. 여러분들 수급 보실 때 네. 금융투자죠. 보통 기업들은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은 자사주를 자기가 삽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이 한 80, 90% 이상은 증권사에서 자사주 신탁을 해요. 나 자사주 사주세요. 그럼 증권사에서 자사주 사주거든요. 금융투자가 증권사죠. 증권사로 똑같은 수량이 매일 찍힌다. 자사주 사는구나. 그럼 얘네들이 자사주를 올려 살까요? 아니요. 자사주는 올려 사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사주 살 때는 되도록 싸게, 자기 회사 주식을 비싸게 안 사요. 그렇죠. 자기 회사 지금 싸게 많이 쟁여놓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면서 사는 매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자사주 매입하는 종목들을 언제 매매하냐면 자사주 매입이 끝날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런 흐름이 멈출 때쯤. 자사주 매입이 끝날 때. 그러면 억눌려 있었던 수급이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SK네트워크 한 7, 8월이면 자사주 멈출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한번 보시면 연말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챗 GPT로 오늘 이슈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차 이 충전소 사업과 관련돼서 해당 종목을 또 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이런 접근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체크가 좀 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수급의 출처도 중요하다 이야기해주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 네트워크스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오늘 특징적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인산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정치판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소금 관련 기업인 인산가의 주가가 오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는데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관련주 인산가 오늘 3,38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소금을 미리 쟁여놔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소금 값이 금값이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힘드네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해산물 손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여의도에 오늘 또 교통편이 안 좋았던 이유가 어민분들이 또 올라오셔서 또 시위를 하고 했다고 해요.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만 뜨거운 만큼 이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이무학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금값이라고요, 소금값이. 네, 일단 현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좀 쟁여놓자라는 심리도 강하고 있고 정말 이거는 주식은 전쟁이라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든 수혜주를 찾기 마련인데 저는 이 주식시장의 이 아이디어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왜? 왜 소금을 생각 못했지? 네.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친 거죠. 그렇죠. 소금이었구나. 소금이 오르겠구나. 네, 지난주 오늘은 상한가지만 지난주에 인상가가 오르는 거 주겸이거든요. 이거 오르는 거 보고 야 진짜 주식시장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구나. 그러니까요.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서 찾네요. 네, 그래서 뭐 올라갈 때 앞으로도 약간 뭐 회 안 먹으면 이제 닭고기 많이 먹고 돼지고기 많이 먹고 육개, 돈개 이런 종목들이 약간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발생했을 때 이쪽이 움직이고 그쵸. 구제역 발생했을 때 또 수산주들 움직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는데 결국은 대장주는 소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라고 뭐 코멘트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하나 더 아이디어를 조금 내보자면 네. 저는 오르비텍을 하나 말씀 좀 드려보고 오르비텍? 싶어요. 네. 왜요? 오르비텍이 이제 이 원자력하고 항공사업 좀 같이 하는 회사거든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나로 발사 성공은 전혀 시장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이미 뭐 알고 있었고 너무 식상한 이슈였기 때문에 성공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주식시장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공 때문에 올라갈 일은 일단은 좀 제껴놨다라는 게 일단 조금 더 명확해지는 테마가 될 수 있고요. 테마는 원색이어야 된다 그랬죠. 빨가면 빨갛고 파라면 파란 항공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공은 날렸으니까 오히려 지금 원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뭐 하냐면 이 라디코라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만드는 제품이 있어요. 방사능 측정기. 저도 그 가격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80몇만 원 하더라고요. 비싸네요, 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저도 바다 생각하다가 이 바다를 들어가도 되나? 먹는 거야 먹는 거지만 바다를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동해 뭐 이런 쪽으로 남해 갈 생각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런 것들 휴대용 우리가 측정기? 코로나 키트처럼 코로나 너무 슬퍼요. 키트처럼 야 이거 방사능 측정기도 갖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싼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주겸 만드는 회사가 소금도 됐는데요. 그죠? 그럼요. 뭐 이런 방사능 측정기도 좀 되지 않을까. 안들이란 법은 없죠. 네, 그래서 뭐 인상가 이미 올라서 뭐 더 가는 것도 뭐 충분히 대장주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만 조금 들어오는 종목 저도 제가 무릎 탁 치는 아이디어는 소금한테 밀렸지만 네, 방사능 측정기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서 네. 오르비텍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두고 바로 웃프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 또 대장주로 간 인산가 같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또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저도 집중해서 다음 수혜주는 뭐가 될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해산물 손절. 사실 저도 이런 이슈가 나오자마자 해산물 쪽에 타격을 받으면 반대급부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긴 했거든요.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해산물 이야기해 주셨나요? 일단 뭐 오늘 인상가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그 후쿠시마 원전 뭐 희석을 해서 이렇게 뭐 방류하는 그런 부분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이슈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방사능의 오염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해산물을 좀 이렇게 생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신 건데 타격이시죠. 네. 사실 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네. 수중 핵실험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 한 700번 넘게 했거든요. 다 바다에서 했어요. 아. 이미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보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참치를 잡아서 갈라낸 캔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더라. 그다음에 소고기를 먹는데 소고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구름으로 증발돼서 올라가잖아요. 네. 증발돼서 구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육지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사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곡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문제다. 먹는 모든 것들이 어. 먹거리가 이제 다 오염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뭐 한도 끝도 없죠. 먹을 게 없어. 맞아. 그죠? 그런데 가급자도 해야 돼요. 상추 키워야 돼요. 네. 그렇게 키워도 다 오염돼 있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어떡해. 이제 뭐 밀실에다가 이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오늘 소금이 이제 올랐는데 네. 시간 외에서 보면요. 신송홀딩스라고 간장 만드는 회사가 또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쳤고요. 네. 대성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외에서 이 대상홀딩스 간장, 된장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라티알 급등이 나오고 했는데 다 음식료 관련 주들이에요. 음식료 관련주. 그러니까 이 지금 식량난 먹거리에 대한 엘니뇨 현상이 오면서 작물 뭐 흉작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뭐 해산물의 먹거리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시간 외까지 이렇게 식량난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인 것 같고 일단 테마를 이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테마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 지속적으로 조정 씨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테마의 관점에서요. 네, 인상가 같은 경우는 신고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흐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일 이게 저한테는 1순위 공략 종목이다? 공략 종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허. 혹시나 단타를 짧게라도 네. 매매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네. 함께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1시에 항상 라이브로 제가 찾아뵙죠.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1시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매매 함께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테마주의 대장으로 떠오른 인산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내일 또 이주연 전문가님의 공략 1순위 종목이라고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전략을 세우시고 또 실천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오후 1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산가 뒤로 하고 세 번째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무섭게 오르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인데요. 그중에서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죠. 클래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특히나 이 슈링크라고 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오르고 있는 클래시스, 오늘도 3.69% 오른 채로 29,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터치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미용 시술 열풍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에게 불어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슈링크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불붙은 섹터다. 옆에 뭐예요? PEG. PEG 1.2라고 네. 적어주신 거예요. 난 또 제가 모르는 건 줄 알았어요. 불붙은 섹터다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엔데믹의 진정한 대장주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진정한 대장주라고 하니까 궁금해지긴 하는데 왜요? 슈링크를 다들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엔데믹이 올 때 너무 많은 수혜주들을 생각해냈잖아요. 그렇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항공주, 여행주, 뭐다 해서 코로나 드디어 끝났다. 여행 보복 소리 가자. 얘기하면서 뭐 얼마나 했지만 결국 올라간 거 얘네밖에 없어요. 의료기기. 항공주 올라가대요. 제가 절대 못 간다 그랬죠, 그죠? 여행주들 못 갑니다. 왜?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뭐 조선 철강주들도 뭐 순환매가 돌고 반도체 좋다, 2차 전지 뭐 여전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피부 미용 쪽 약간 아직도 생소하시나요? 관련주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총적인 측면에서는 클래시스가 대장주입니다. 자, 네. 시총이 1조 8천억. 네. 덩치는 클래시스가 일단 제일 크고요. 대장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시총수는 알지만 파마 리서치. 자, 보세요. 제이시스 오늘
급등 나왔죠. 오늘도 신고가 제이시스 메디칼. 오. 자, 공개 매수 들어간 루트로닉. 네. 어우, 뭐 요새 장난 아닙니다. 이쪽 네. 다 신고가예요. 자, 이게 주도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올. 다 주도 업종입니다. 자, 우리 이루다. 어머. 우리가 제가 요 시간에 네. 공략주로 말씀 좀 드렸, 히든 정보를 말씀드린 이루다. 맞습니다. 뭐 상승, 뭐 급등, 뭐 그냥 나와버리는, 그냥 신고가 나오는 섹터 여전히 좋다라고 다 보시면. 차트들이 비슷해요. 다 신고가니까 더 네. 비슷하죠.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끝이냐? 아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네. 이게 이제 이 피부 리프팅 시술이 그래요.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하고 시술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해야 돼요. 네.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이러한 그 패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또 얘네가 장비가 신작 장비에 한번 들어가면 소모품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소모품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에 있어서 아나바다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주식 말고. 빨리빨리 쓰는 거. 네, 소모품은 계속 한 번 쓰고 뭐 이러면 시술 한번 받고 버리고 시술 한번 마치 테스트 소켓처럼 버리는 제품들 매출 비중이 다 늘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옥석을 가리려면 소모품 매출 비중이 훨씬 더 장비 매출보다 많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으시면 주가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결국은 다 오를 거지만 이러한 좀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 클래시스를 좀 말씀 좀 드리지만 우리가 이 방송이 앞에 두 종목은 거래량 특징주나 그렇죠. 또 검색어 상위 종목을 하지만 뒤에 두 종목, 제 뒤에 또 이준호 네. 전문가님 말씀드릴 종목은 전문가가 뽑아온 특징주거든요. 맞습니다. 자, 제가 전문가 특징주는 제가 뭐 여러분들 오늘 이렇습니다 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봐도 된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죠? 잠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야. 어떻게 갔죠? 멋지게 가는 네. 거예요. 화요일은 이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 벌써 12,000원대에서 지금 18,000원까지 주가 한 70% 올라왔어요. 뭐라 그랬죠? 어부지리. 기억나시죠? 그죠? 네. 오늘도 신고가 가는 이수페타시스. 또 우리가 포스코 그룹에서 마지막 삼각 편태를 만들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새로 봤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드린 날 18%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장 특징주를 잡아드릴 때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보셔도 될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니까 네. 클래시스 끝이 아닙니다. 피부 미용 기기 종목들 진짜 주도주네요. 이쪽 종목들 순환매 계속 노려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들이 뽑는 특징적인 종목들 이만큼 또 잘 갔기 때문에 섹터를 제대로 골라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미용 기기 관련돼서 클래시스 대표적인 대장주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테마 역시나 이 소금 관련주입니다. 신송홀딩스 앞서 같은 이슈로 가긴 했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만나보시죠. 네, 20.41% 신송홀딩스 올라주면서 시간 외에서까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발 오염수 불안해 식품 사업 전반적으로 시간 외에서까지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송홀딩스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외에서 식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신한갯벌 천일염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네, 네 마치 챌린지처럼 적어주셨는데 아까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간장 만드는 기업인데 네. 올랐다고요? 간장만 만드는 건 아니죠.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이제 식품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조미료 쪽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네. 지금 시간 외에서 이제 최근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급등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뭐 한일 사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여기 이제 대한제당, 팜스토리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한번 터진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항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하면서 올라온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좀 강하게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중에서 가장 강했던 게 그동안에 언급되지 않았던 인상가.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뉴페이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인상가 좀 강하게 좀 오른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전쟁 터졌을 때 뭐 식량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생각해 보면 뭐 한탑이라든지 한일사료,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유심히 보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걸 지난주부터 조금 보셨을 거고요.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아침마다 이제 요쪽 테마들 네. 캡처를 딱 떠서 대장부터 2등주, 3등주 당일에 이제 순위가 바뀌니까 그 서열을 딱 잡아서 올려드려요. 네. 올려드리면서 금요일에 이제 그 한일 사료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요걸 이제 보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송홀딩스가 대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다 알려드렸었어요. 야.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바뀌어 있네.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 저항 자리를 가장 먼저 돌파를 하면서 네. 올라선 게 신송홀딩스가 되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역시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은 갭이 뭐 대부분 많이 뜨겠죠. 그렇다면 아침부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다가는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저점을 잘 노리셔야 돼요. 어렵다. 어렵죠?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미리 이렇게 시세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께 딱 알려드리는 테마의 대장을 네. 그냥 사두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들 드리는지 한번 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 이외에도 대장이 바뀔 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노란톡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대장이 바뀌는 걸 어떻게 전문가님이 잡아내시는지 알아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테마주 공략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종목 전문가님들이 뽑아주신 특징주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골든벨 종목이 또 탄생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골든벨을 울렸는지 만나보시죠. 자, 호에오 호에. 축하드립니다. 우리 두 전문가님들 모두 골든벨을 울려서 오늘 뭐 더블 골든벨이라 기분이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네. 욕심도 많으시지. 2종목이나 골든벨을 울리셨어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기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루다 언급을 살짝 해주셨죠? 네네. 무려 33%가 넘는 수익률이 났습니다. 이것도 레이저 의료기기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갈고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장비 모두 갖춘 에스테틱 장비를 다 갖춘 회사다. 라인업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한지민 씨를 맞다. 모델로 쓴 개인 집에서 쓰실 수 있는 이 피부 미용기기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맞아, 비쌌어요. 이제 여기 현대백화점에 들어가 있어요. 가서 가까운 현대백화점 있으시면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라 그러죠? 네. 테스트? 네, 굉장히 네.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보시면 시총에서는 막내예요. 클래시스가 시총이 뭐 지금 1조 8천억 정도 되면 얘는 이제 약 한 1조,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클래시스 10분의 1, 거의 막내격 종목이거든요. 저는 하도 전문가님한테 많이 들어서 익숙은 한데 네. 막내군요. 막내예요. 작아요, 아직. 근데 자, 탄력은 이런 종목들이 붙어주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뭐 차트 보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보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차트가 기업을 만듭니까? 기업이 차트를 만듭니까? 부자죠. 좋은 기업이 결국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차트가 기업을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마치 통정거래 하듯이 지분율 5%대에서 한 달 내내 팔더니 팔았던 거 그냥 2, 3일 안에 번쩍 들어 올려버리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아파트 층수를 치면 이제 7층 가장 높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높은 건 20층, 30층 가면 이제 무뎌져요. 40층이나 50층이나 200층이나. 7층이 제일 무섭죠, 심리적으로. 6, 7층이 가장 무섭죠. 사람들이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주가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는 못 산단 말입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 15,000원, 2만 원 가면 또 이제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지금 이제 20층은 안 무섭거든요. 제발. 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이게 시사 초유일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뭐 20, 3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지만 축하드립니다.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랑톡방에서 잠깐 우리가 뭐 타이밍을 잡았을 때는 약간 좀 덜고 가는 전략도 말씀 좀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해야 되는 종목. 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죠.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목표가 상장되어 있는 2,800개 종목 한 번씩 다 해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제가 잘 아는 주식 한 10개, 20개만 계속 롤링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꼭 들어가 있으면 좋을 주식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루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서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다만으로도 지금 33%가 넘는 수익률이 났는데 대단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을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노란톡에서 계속 AS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덴티스도 10%가 넘어서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덴티스는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일단 오스멘 임플란트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제가 의료기기 쪽에서 에스테틱, 이 피부 미용 쪽과 치과 쪽 맞아요. 이 두 개만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쪽도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덴티스트, 뭐 디오, 이러한 의료 쪽에서 임플란트 관련주로 굉장히 시세가 좋고요. 덴티스트도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치과 쪽에서 얘도 막내예요. 얘도 막내예요. 네. 막내 라인들이 잘하네요. 제가 덩치가 작아서 시총 무슨 잘하는 애들 소리입니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1,700억짜리 시총으로 보면 이루다 막내처럼 치과 쪽에서는 얘도 거의 막내급이기 때문에 네. 막내들이 클 때는 무럭무럭 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덴티스도 오늘 신고가, 어제 신고가니까 이제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치과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덴티스트 하나로 만족. 그래서 오세 임플란트가 비워내는 빈자리. 춘추 전국 시대 누가 대장주가 될 것이냐? 덴티스도 강력한 후보라고 봅니다. 네. 덴티스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루다랑 덴티스로 지금 수익률을 총 40%가 넘는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관련돼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들과 같은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루트로닉을 공략을 하셨었죠. 네. 앞서서 의료기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데 네. 여기가 핫하긴 핫한가 봐요. 네, 올해 시작할 때부터 이제 뭐 저희 수익률 대회 때 이제 뭐 덴티스트 뭐 한번 편입을 했었고요. 네. 그쪽이 올 초부터 이제 좀 시장 대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섹터예요. 그러니까 비율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연초 2023년도에 이제 서울경제TV 복귀하면서 네. 편입을 시켰던 종목이고 비율이 잘 갑니다, 여러분. 루닛 한번 맞아요, 봅시다라고 루닛. 얘기했던 기억나요. 종목. 이게 이제 AI랑 엮여서 시세가 한번 났었거든요. 그런데 뭐 자세히 보면 이제 의료 장비 관련주고 좀 전에 이제 뭐 전문가님께서 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딱히 뭔가 더 덧붙일 내용은 없어요. 다만 지금 보면 이 의료 장비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네. 이미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장성을 항상 생각을 해서 성장하는 섹터,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를 공략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PEG를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0.5 정도 되는 종목들은 이 성장성을 가미했을 때 퍼로 계산하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PEG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0.5 정도에서 1 정도 사이에서는 투자를 해볼 만해요. 하는 거고. 네,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에 있을 때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거의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1을 넘어서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루닛도 지금 조금 고점에서의 그런 흔들리는 모습들도 보이기 때문에 네. 종목들에 대한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챙겨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그런 거 잘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의료 장비
좋습니다 해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걱정됩니다. 노란 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괜찮은가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대비 강한 섹터로 의료기기 테마 오늘 섹터를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 종목이나 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섹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더라도 지금 사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물어보실 창구는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두 분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들로 저희가 골든벨을 빵빵 울리고 나니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또 앞서 오프닝에서 이번 주 히든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라. 예고편을 때린 만큼 더욱더 설명이 기대가 되는데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먼저 히든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힌트 첫 번째는 네, 사냥개들입니다. 이거 드라마 아닌가요? 네, 자, 화면 보시면 네. 자, 지난주에 OTT 넷플릭스에서 네, 6월 9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순위에 있더라고요. 네, 벌써 우리나라 순위는 1위에 맞아요, 올라갔고요.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게 플릭스 페트롤인데요. 여기가 이제 전 세계 OTT와 관련해서 순위를 매겨보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보시면 몇 위까지? 네, 개봉 이틀 만에 6위까지. 야, 네, 블러드 하운드. 봐요. 네, 재밌더라고요. 보셨어요? 제가 저거는 다 못 봤어요. 그 뭐죠? 더글로리? 더블골린 다 봤고요. 방금 전에 나온 거. 그 막 환경 문제 나오고 막 그거 있었잖아요. 택배 기사. 2편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뭐 호불호는 뭐 갈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주가를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6회를 8회를 이틀 안에 다 볼 수 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2주 동안 못 보면 그건 못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 주말에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뭐 웰메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좀 시간 때우기용으로 재밌었다. 해외에서는 이런 거 잘 팔려요. 우리나라 이러한 그 굉장히 강단한 스토리임에도 이렇게 좀 말 그대로 배우를 보는 재미의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OTT 종목들이 워낙 많이 뭉개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대장주부터도 그래서 순환매가 그래도 한 번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바로 OTT 쪽이 아닌가. OTT. 네, 넷플릭스도 지금 미국에서 먼저 공유 계정 금지를 시도했는데 네.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좀 먹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흐름들 좋다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일단은 첫 번째 힌트에서는 왜 저걸 제가 갖고 왔을까요? OTT? 우도환. 네,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 잘 됐을 때 이정재 소속사가 주가가 뭐 오른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우도환 배우의 주연 배우의 소속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자, 우도환보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이민호 배우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공효진이고요. 지금 이제 슬슬 제작사를 찾고 있습니다. 제작은 다 됐고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사를 찾고 있죠. 디즈니가 될지 넷플릭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OCN으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좀 부분들 500억짜리 대작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몸값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협상력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들이니까요. 네, 그렇죠. 좀 딜레이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간에 500억 대작 텐트폴 기업입니다. 시총 1,000억대 종목이 5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IP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 네, 이게 오리지널 시리즈처럼 IP를 주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하청이 아니고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객 상당히 수별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꾸준히.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관객 수보다는 이제 팔리는 판권 것.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원서스 멀티 유주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캐릭터 상품을 맥도날드에서 판다. 그것도 내가 받는 돈 거고. 다 받는 거고. 네, 그렇죠. 만약에 오징어 게임 판권을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수천억 벌었을 대박이죠. 거예요. 네. 대박이었죠. 그런 것처럼 IP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이 작은 기업이 IP를 어떻게든 끝까지 이 메이드를 시켜놨다라는 게 일단 좀 긍정적이고요. 네. 자, 세 번째는 바닥 다지기 완료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OTT주들 다 뭉개져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던 레몬레인, 뉴 이런 종목들이 약간씩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저는 OTT도 결국은 순환매는 한두 번쯤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뭐 메타버스처럼 뭐 주가가 막 5배, 10배 들있다 올라갔다가 꺼진 섹터도 아니고 또 특히나 우리가 K 드라마가 뭐 망한 망작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한번 만들면 그래도 꾸준하게 탑10 안에는 진입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요. 오징어 게임만 생각해서요. 그죠? 근데 우리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아직도 굉장히 좀 글로벌 탑 수준에 있고요. 제작비는
미국이 아직도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올라와서요, 그죠? 그래서 바닥 다지 이제 21선 싹 돌파했네요. 바닥 완전히 다졌죠, 그죠? 밑에 안 까집니다. 그래서 OTT 업황을 갈 때 쫓아가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대장주가 돼서 한번 끌고 가보자. 네. 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오늘 종목 말씀드리고 내일 장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빨리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힌트 3가지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제가 살짝 이 종목을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 저는 이제 한 500억 기준이 500억 정도가 바닥에서 최소한 터져준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억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선호하고 네. 최소 500억은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 정도까지 안 나왔었어요. 아직? 네, 300억 정도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는 좀 떨어져 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주가의 시세 탄력이 너무 좋았어요. 상한가가 막 2번이나 나오고. 거래 대금 안 터졌는데도요. 그렇죠. 한 300억 정도 나오는데 상한가 막 2번이나 가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하는 재료로 이렇게 가나라고 봤더니 어떤 테마적인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일단 먼저 드려보면요. 네. 정품 인증 솔루션,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정품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엠태그라고 해서 요게 이제 요 상품이 이 회사의 그 주요 매출, 상품이에요? 주요 매출의 한 50% 이상을 요 차지하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인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소형주라는 뜻이겠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알려져 있으면 굉장히 이제 대형주. 네. 파퓰러한 회사가 됐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어찌되었든 이게 이제 매출의 거의 뭐 한 5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보안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EX 잉크, ET 잉크라고 해서 이제 잉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들어가는 그런 잉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EX 잉크하고 ET 잉크의 사용 부분들 설명을 하면 힘드니까 사용 부분들 그림을 보시면서 페인트를 쳐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커버 외장재 색깔을 빨간색으로 딱 샀습니다. 네. 근데 색깔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색깔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바꾸는 이 거예요? 기술이 있는 거는 색깔이 그냥 바뀌어요. 오, 너무 신기해. 네, 그리고 외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용 컬러 타일을 이제 깔아놨는데 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색깔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외벽이라든지 자동차 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하는 색깔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ET 잉크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이 창문 햇빛이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전극을 감으로써 안막이 되는. 그냥 까매지는 박수를 뭐 치면 뭐 너무 이렇게 영화 신기해. 같은 거 보면 이제 까매지고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회의실이 안에 안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 부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1위 업체는 대만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거의 뭐 글로벌 2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신고가 52주 신고가 종목입니다. 제가 신고가 종목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아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탁 들어가면서 그 관련 섹터에서 강한 종목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은 음봉으로 쉬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딱 하시면 바로 루트로닉처럼 2, 3일 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꼭 확인하시고 내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부분들 물어보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으로 내일 한번 수익 같이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 궁금하시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의 히든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특징주부터 히든 종목까지 주신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내내 열어두고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